인하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대비 논술 모의고사 인문계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하대는 언어서술 문제인 1번 문항에서 인간과 자연을 토대로 해서 천자분량을 요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인하대 1번 문제의 특징은 제시문을 참고하되 여기에서 유기적인 논거만을 도출해서 자신의 글을 쓰는 그러한 답안지를 작성하라. 다시 말해서 논설문의 본론을 자신이 제시문을 참고자료로 활용해서 작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가에 따르면 나에 따르면 이런 서술 하지 마시고 논거만 추출해서 자신의 글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답안지를 전개하되 자신의 주장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뒤 이것을 재반론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창의적인 논거를 개발하게 된다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제시문을 요약하거나 제시문의 필자 의도에 끌려다니지 말고 모든 제시문은 항상 반론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글쓰기 주제를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문의 주제를 요약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주어진 글쓰기 주제에 따라서 제시문은 단순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감하게 창의적인 매듭을 하거라. 이런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데, 상대 논리의 대표 논거를 아주 공격적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보다 분명하고 확고하게 하는 그런 답안지를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시문의 키워드에 따른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에서는 자연보호 우선과 그리고 인간 편익 우선이라는 이러한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 4개의 제시문을 주고 있고, 이 4개의 제시문이 각각 2개씩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는 논거로, 그리고 나머지 2개의 제시문은 반박하는 그러한 논거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먼저 제시문의 키워드를 보게 된다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다는 자연을 보호하자는 그러한 입장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지문이고, 가에서는 도구적인 자연관이나 인간 중심주의 윤리가 생태적 위기와 환경 문제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원숭이 우화를 통해서 인위적인 인간의 자연 변형은 일시적인 혜택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삶의 터전을 파괴할 것이다. 이러한 우화를 전달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탈인간 중심주의 윤리와 심층 생태학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한 구성원인 만큼 자연과 공생하려 할 때 인간 삶의 기반이 그만큼 오래 더 지속될 것이다. 나아가서 모든 생명체는 평등하므로 자연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이러한 입장을 전개하고 있고, 제시문 다에서는 흔히 이성이나 언어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인간 이외의 생명체를 차별하지만 이것은 윤리적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에 불과하게 된다. 어린이나 혼수 상태의 인간에 대해서 이해력과 선택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도덕적인 지위와 권리를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 이외의 생명체도 나름의 존엄한 생명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입장을 토대로 해서 자연 파괴와 동물의 살해는 인간의 감성을 파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식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와 다에 대해서 역시 반론을 염두에 두고 독해를 하셔야 될 것인데, 제시문 가에서는 마치 과학기술이 숲을 모두 태우는 그런 극단적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 전제하고 있지만, 실제로 기술은 끊임없이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구온난화 그리고 오존층 파괴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과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연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방향성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다에서는 인간과 동물이 그 자체로 동등하다 말하고 있지만 다양한 생명의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인간 생명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로에 강아지와 어린아이가 동시에 넘어져 있다면 단 하나를 구해야 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도덕성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 자연이 소중한 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인간 삶의 바탕이기 때문에 적절히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행위의 일부가 된다. 이와 함께 다에서는
어린이와 혼수 상태의 인간을 동물과 비교하고 있지만 어린아이와 동물은 근본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어린아이는 잠재적 인간과 그리고 이성의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영원히 이성적 능력을 갖지 못하는 동물과는 차별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측면에서 자연을 개발하는 인간의 행위도 결국 자연스러운 섭리의 과정인데 인간의 행위를 자연의 행위와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이분법적 사고에 불과하다. 이러한 식의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비해서 재심은 나와라는 자연을 적극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인간 삶의 편리성을 높이자 이런 논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재심은 나에서는 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주의자에 대해서 자연이 인간 삶의 터전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자연환경이 중요한 까닭은 그것이 인간 삶의 바탕이기 때문이지 인간과 무관하게 자연 그 자체를 우리가 보호한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환경을 변형시켜 생존의 가능성을 높였고 인간도 자연을 지배 정복하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생존 가능성을 높여왔던 것이다. 베이컨과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특한 능력으로 과학기술의 발달에 기여했고 동물들이 사자와 그리고 맹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 못지않게 인간의 이성 능력 또한 자연의 일부가 될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인간은 과학이 초래한 문제 역시 과학을 통해 해결해온 이런 합리적 진보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나에서 주장을 하고 있고, 재심은 나에서는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사회적 공리성의 측면에서 합리화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리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동물 사례나 실험은 소수보다 다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행위로서 정당성을 지니며 이와 함께 인간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통해서 개발의 효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방안을 꾸준하게 모색해왔다. 인간은 유일하게 이성을 지니고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구별되는 가치인 이성을 가지고 자연을 개발해왔지만 이 과정에서 또한 자연을 효과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안 또한 생각해낼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을 갖춘 존재이다. 이러한 식의 주장을 나와라에서 하고 있다면 역시 여기에 대해서는 이는 인간 중심 개발의 논리에 불과하다. 생태계 전체에 대한 통합적 성찰이 결여됨으로써 부분적인 공리성과 효율성이 지구 전체의 장기적 차원에서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그러한 문제를 초래했고 지구온난화, 오존층의 파괴 이런 것들은 단기적 안목의 공리성이 장기적으로 더 큰 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공리적 계산이라는 것이 기준과 잣대에 따라서 매번 그 효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이고 결국 인위적인 자연의 변형은 일시적인 혜택을 과신한 행위로서 그 폐해는 장기적으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고 현대의 생태적 위기와 환경의 문제는 이러한 인간 중심주의 윤리의 결과로서 지구촌 전체 그리고 생태계 전체에 대한 통합적 시야를 갖지 못하는 인간 이성 능력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인간은 종적인 우월주의에서 벗어나는 겸손이 필요할 것이고 이 같은 맥락에서 인간 외의 생명체도 나름의 존엄한 생명의 권리를 확보했다는 사실 이러한 것의 윤리적 정립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비유적으로 인간보다 더 진화된 외계인이 인간을 자신의 연료로 사용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윤리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겠느냐. 현재 인간의 동물에 대한 태도가 가상적 상황에서 말하는 외계인의 태도와 별반 다름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식의 반론 매듭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답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먼저 자연보호 우선을 선택한 경우입니다. 자연을 보호한다는 일이 우선적이고 이를 위해 개발을 제한해야 한다. 인간의 편익을 위해 자연보호를 경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 자연이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할 근본적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이다. 근대 서양의 계몽주의는 인간을 세상의 중심으로 그리고 자연을 한낱 인간의 도구로 개발과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자연관을 정착시켰다. 그러나 그런 견해는 결국 우리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생태 위기의 근원이 되었다.
자연환경의 위기는 곧 인류의 위기가 된다. 자연을 단지 지배와 사용의 대상으로 보는 견해는 마치 자기가 사는 숲에 불을 질러 어두운 밤을 환히 밝혔다고 생각한 원숭이처럼 근시안적 생각이고 결국 자기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다. 편익은 달콤하지만 생존 없이는 편리함도 이익도 아무 의미가 없다. 또한 우리는 자연이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동물도 식물도 생명을 지닌 존재이며 스스로 그런 권리를 주장할 능력을 지니지 못했다 해도 생명은 존엄한 본연의 권리를 지닌다. 더구나 인간은 이성을 가진 유일한 종으로 다른 존재가 지닌 본연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성이 없는 동물들은 이런 가치를 인식할 능력이 없으니 생명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을 그것들에게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자연이 지닌 고유의 가치와 생명권을 보호하는 일은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의 임무라 하겠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환경을 인간의 편익에 따라 개발하는 것은 높은 효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충분히 정당화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동물과 식물의 가치를 인정한다 해도 인간의 가치가 어떤 다른 생명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다는 반론이겠다. 그러나 이는 하나만 생각하고 더 중요한 사항을 놓친 반론이다. 앞서 논한 것처럼 인간의 생존 없이 인간의 편익은 성립할 수조차 없는 개념이다. 편익만 쫓는 무제한의 개발은 결과적으로 인간 스스로의 생존을 위협하고 따라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하더라도 개발을 제한하고 자연을 보호하는 편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다. 여기에 덧붙이게 된다면 우리가 공리주의적 효용성을 말하고 있지만 생태계 전체에 대한 통합적 시야가 결여된 만큼 부분적인 효용성이 전체적인 생태계의 위기를 초래함으로써 거시적 안목에서 더 낮은 효율성으로 이어지는 것이 인간 개발의 한계가 된다. 이러한 반론 역시 덧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답안으로 개발을 중시한 답안입니다. 나는 인간의 편익을 위해 개발해야 한다는 견해에 찬성한다. 첫째, 자연환경은 인간이 적극 변형하고 활용해야 할 인간 삶의 토대이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종을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환경을 변형한다. 따라서 인간의 삶과 분리하여 자연보호를 주장할 수는 없다. 위대한 서상가 베이컨과 데카르트가 주장했듯이 자연은 인간의 지식과 정신 능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활용해야 하는 대상이며 실제로 오랜 시간 인간은 그렇게 해왔고 그 과정 속에서 문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이런 점에서 자연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인간에게 유용한 환경을 만드는 당연하고도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자연보호보다 개발이 보다 큰 이익을 취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특히 그것이 공동체에 관한 문제라면 가능한 방안 중 객관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가져올 것을 택해야 한다. 자연보호와 개발을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비교하자면 자연과 인간 중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할 것이다. 특히 모든 생명체가 가치를 지니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유일하게 이성을 지닌 생명체인 인간의 가치는 광물, 식물, 동물의 가치에 비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인간은 이성과 판단 능력을 통해 자연의 생산성을 더 높여왔고 보다 많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을 개발하여 먹을거리를 생산하고 숲을 조성하여 지구 환경을 개선시켜 인간의 생존 가능성을 높여왔다. 물론 인간 중심주의적인 인위적인 환경 개발이 생태계 위기와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복구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인간에게 있으며 그 문제에 대한 대응책 또한 자연 탐구와 개발을 통해 축적해온 과학기술에서 구할 수 있다. 도시에 공원과 바람길을 조성하고 환경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하며 전 지구의 환경 개선 차원에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 기술 지원하는 일 등은 그 예가 될 것이다. 이러한 답안을 공개하고 있고 역시 이 부분에서 원숭이 예화를 공격하면서 매듭 답안을 보다 선명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숭이는 불을 질러서 숲 전체를 불태우고 있지만 인간은 바로 이성 능력을 통해서 불과 숲을 동시에 관리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개발해왔다는 사실을 예화는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매듭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